대해서 예제를 한번 우리 성급 비용에 대해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갑회사는 2001년 10월 1일 건물에 대한 1년분 화재 보험료 1,200원을 현금으로 모두 선지급하였다 라는 걸로 우리가 그냥 인식을 읽을 때부터 이런 현금 지급을 선지급 이렇게 인식하고 나면 문제풀이가 훨씬 쉬워질 것 같아요. 그러면 1,200원은 1년치니까 1개월씩은 100원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0월 1일이니까 2001년에는 10, 11, 12, 3개월치에 대한 보험료인 거고 2002년도가 9개월치에 대한 보험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화재 보험료 1년치에 대해서 처음 지불할 때 모두 비용이라고 인식한 경우하고 아니면은 아직은 쓰지 않은 비용, 성급 비용이야 라고 인식한 경우로 구분해서 각각 10월 1일, 12월 31일, 2002년 중에 해야 할 분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선 분석을 해보면 12개월치 1,200원이라는 거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3개월치고 그 다음 년도 9월 31일까지 경과에 해당하는 보험료니까 X1년도는 3개월치, X2년도는 9개월치의 보험료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X1년도에 300원, X2년도에 900원의 보험료 비용이 인식이 돼야 돼요. 그러면 12월 31일자 기준으로는 이 900원이라는 거는 아직 쓰지 않은 비용이니까 이때 자산, 성급 비용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X2년도에는 결국 12월 31일자에는 선급 비용은 다 없어지고 보험료 비용만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현금 지급액을 구분하는 사항에서 단기 현금 지급액 1,200원 중에 단기 비용에 해당하는 300원은 비용이 되고 900원, 내년도에 해당하는 보험료 900원은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만약에 현금을 선지급할 때 모두 비용이다 라고 했다면은 이 중에 쓰지 않은 비용은 얼마지? 라고 판단을 해보고 900원은 아직 쓰지 않은 비용이고 내년도 분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서 900원은 모두 비용이 아니라 선급 비용, 자산을 인식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내년도에 이 선급 비용은 다 비용이 되겠죠. 만약에 이 1,200원을 모두 선급 비용이다 라고 인식한 경우에는 12월 31일 날 이게 다 쓰지 않은 비용 맞아? 라고 판단했을 때 300원은 벌써 경과했으니까 비용이지. 그러니까 보험료 비용 300원이 발생해야 되는 거고 그 선급 비용은 900원만 남게 되겠죠. 1,200원 빼기 300원 하면 900원만 남게 돼요. 그리고 그 900원 선급 비용은 차기 년도에 다 비용이 될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분계를 해보면 현금 지급했을 때 모두 비용이다 라고 인식한 경우는 현금 나가면서 다 보험료 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렇지만 12월 31일 날 이 보험료 중에서 아직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는 900원인 거고 그만큼 자산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선급 비용 900원이 생겨야 되고 선급 비용의 짝꿍이 보험료예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험료라고 쓰고 똑같은 금액을 써놔 보면 결국에 이 말은 T 계정에서 보험료라는 T 계정에서 1,200원이 차변에 증가하는데 900원 대변에 기록이 되니까 1,200원 빼기 900원 하면 여기 300원의 보험료 금액이 남게 돼서 손익계산서에 300원이 시산표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9월 30날 차년도에는 결국 이 선급 보험료, 선급 비용이라는 거는 기간이 다 경과해서 없어지고 다 보험료 비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두 자산이다, 선급 비용이다 라고 인식한 경우에 현금 나가면서 자산이라고 인식을 해요. 근데 이게 12월 31일 날 다 자산인가? 라고 봤을 때 300원은 경과해서 다 비용으로 벌써 써버린 거여서 보험료 비용 300원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서 보험료의 짝꿍인 선급 비용 같이 써주면서 그냥 동일한 금액을 우선은 써줘 봐요. 그러면 이것도 결론적으로 선급 비용이라는 T 계정에서 1,200원 차변에 증가하면서 300원 기입이 되니까
1200원 빼기 300원은 결국에 900원이 남는 결과죠. 그러니까 선급 비용은 12월 31일 날 900원이 남는 걸로 돼요. 그리고 이 900원은 차년도에 다 기간이 경과해서 보험료로 되는 거죠. 그러면 선수 수익을 한번 또 살펴볼게요. 이 선수 수익이라는 것도 이연사항에 대한 결산수정 분계 항목이 되는데 선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도 결산수정 분계에서 우리가 새로 배운 계정 과목이면 선수 수익도 중요한 계정 과목인데 수익은 수익인데 미리 받은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수익이 아니라 손익계산서의 수익, 그 수익 계정 과목이 아니라 미리 받은 수익금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상대방이 돌려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부채 항목이에요. 선수 수익은 부채다 라고 꼭 알아야 돼요. 미리 받은 수익금, 그러니까 선수치한 금액이라는 거죠. 이 돈을 미리 받았지만 내가 정말 수익 활동을 했어야지 수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돈을 받았지만 수익 활동을 완료하지 않았으면 그거는 아직은 부채고 내년도에 내가 뭔가 수익 창출을 다 했을 때 그때 수익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연을 해줘야 되는 수익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을 다 받았는데 그 현금 받은 것 중에 올해 내가 수익 활동을 완료한 것과 내년도 해야 되는 것으로 구분해야 되는 항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11월 1일 날 3개월분의 임대료 300원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 300원 중에 3개월분이니까 1개월분은 100원씩이구나 라고 할 수 있고 11월 1일이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는 2개월이 지난 거고 내년도에 또 1개월이 지나는 그런 현금 흐름이죠. 그러니까 임대료는 내가 건물주여가지고 남한테 임대해주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라고 할 수 있나요? 건물주. 그래서 X1년도 임대료에 해당하는 거는 2개월치 200원이죠. X2년도에 이 1개월치 100원이 X2년도에 임대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X1년도에는 만약에 내가 다 수익이다 라고 인식을 했다면은 요 X2년도에 해당하는 요 100원에 대해서는 아직은 내가 그 빌딩을 아직 그 사람이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100원은 그 사람이 언제든지 취소하고선 나 그냥 나갈래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100원은 부채, 선수 수익이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2002년도에 1월이 끝나면 그 사람은 벌써 다 그 건물을 사용한 거니까 이때 나도 수익이 확정되면서 부채가 없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이 사건은 현금 300원을 다 받을 때 이 300원 중에 12월 31일 날 나는 결산할 거를 아니까 미리 판단해 보니까 이 300원 중에 200원은 올해 내가 다 확정 지을 수 있는 수익인 거고 임대 수익이 되는 거고 100원은 내년도에 그 사람이 계속 사용해야지 내가 수익이 완료되는 거니까 이 시점에 200원의 임대 수익과 100원은 아직은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선수 수익, 부채를 기록해 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2002년 1월 31일 그 임대 기간이 경과했을 때 드디어 부채는 없어지면서 그때 임대 수익이 확정지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맞아요. 그렇지만 회계 담당자가 이 300원 다 받았을 때 그냥 무조건 처음에 다 수익이다 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은 기간이 다 경과하지 않았으니까 다 부채다 라고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12월 31일 날 수정 분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던지 간에 12월 31일자와 2002년 1월 31일자의 결과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현금 미리 받은 거에 대해서 모두 수익이다 라고 회계 처리한 경우를 살펴보면 현금 300원 들어오면서
다 아직 부채야 라고 다 돈 번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2월 31일 날 다시 정신 차려야 되죠. 이 중에 2개월만 지나서 내가 확정된 수익인 거고 그만큼 상대 계정, 임대 수익의 상대 계정이 선수 수익, 짝꿍이에요. 동일한 금액을 또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다 번 거가 300원인데 아직 내가 경과하지 않은 기간이 100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가 생겨야 되고 그만큼 똑같은 임대 수익 100원을 인식을 해주고 나면 결국에 남게 되는 거는 임대 수익이라는 거는 대변에 300원이 기록이 됐는데 여기에 100원을 차변에 기록해 줬다는 거는 300원 빼기 100원은 결국에 임대 수익은 200원이 남게 되는 거죠. X1년도 12월 31일 날 임대 수익은 200원이 남는 그런 결과가 돼요. 그리고 선수 수익은 100원이 생기는 거죠. X2년도에 결국 임대 기간이 끝났을 때는 선수 수익 부채가 없어지면서 드디어 수익이 완료되는 거죠. 이 선수 미리 받은 선수 수취액에 대해서 다 부채다 라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면 12월 31일 날 이 중에 기간이 이게 다 남한테 돌려줘야 될 돈인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벌써 2개월은 지났으니까 그 돈은 200원은 안 돌려줘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임대 수익이 생긴 거죠. 임대 수익의 짝꿍인 선수 수익을 써주고 동일한 금액을 요 200원이 중요하죠. 써주고 나면 결론적으로는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가 300원 있었는데 200원 차변에 기입됨으로써 300원 빼기 200원 남는 잔액은 100원이 선수 수익이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임대 수익은 200원인 거죠. 그래서 X2년 1월 31일 날 결국 1개월 지나고 나면 이 부채는 다 없어지면서 수익이 완료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선수금에 대해서 다 수익이라고 했건 다 선수 수익이라고 했건 부채로 인식했건 결산 수정 분계를 통해서 결과는 동일해진다는 거예요. 결국 2001년에 선수 수익은 100원이고 임대 수익은 200원. X2년의 임대 수익은 100원. 결국 그 300원의 수익이 X1년도와 2년도로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X1년도에는 수익이 그 수익금은 100원과 200원으로 나뉘면서 요 부채는 이게 반대로 됐네요. 결국 이 300원에 대해서 200원이 X1년도의 수익금이었고 부채는 100원이었고 X2년도에 이 부채 100원이 X2년도의 수익으로 배분되는 거죠. 선수 수익에 대해서 요 시산표상 한번 살펴보면 현금 다 받았을 때 모두 수익이다 라고 인식하는 거는 이렇게 수익으로 모두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산일에 이 수익이라고 했던 것 중에 아직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거는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그만큼 부채가 있어야 되고 수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기간이 경과하면 내년도에 이 부채는 없어지면서 그때 수익이 완료가 돼요. 그런데 현금 수취했을 때 모두 부채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12월 31일 날 이 중에 기간 경과한 게 있나? 내가 서비스 해준 게 있나? 라고 본다면 그만큼 부채는 없어지면서 수익이 생기고 내년도에 이 선수 수익이라는 건 다 없어지면서 수익이 완료가 돼요. 선수 수익에 대해서 예제를 볼게요. 갑회사는 갑회사 소유의 창고를 을회사한테 1년간 임대해 주기로 했어요. X1년 4월 1일에 이 임대는 개시가 되고 월 임대료는 100원씩이에요. 1년분 임대료 1,200원을 4월 1일에 모두 받았어요. 그러면 이 4월 1일에 임대료 수취할 때
모두 수익이다 라고 한 경우와 모두 부채다, 선수수익이다 라고 인식한 경우 우리가 12월 31일 날 해줘야 되는 분계 그거를 해볼까요? 우선 1200원을 구분해 보면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요 임대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1200원을 4월 1일 날 한꺼번에 다 받았어요. 이 1200원이라는 거는 매달 100원씩의 임대료인 거고 X 1년분의 그 9개월치에 대해서와 여기에 3개월치에 대한 임대료인 거죠. 그러니까 900원과 300원이 이렇게 배분이 돼요. 12월 31일자에 900원은 완료된 임대 수익인 거고 300원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면서 미리 돈 받은 거가 있어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 받은 1200원을 당기 수익에 해당하는 900원과 내년도 수익에 해당하는 300원으로 구분하는 그 수정 분계가 필요해요. 만약에 회사가 1200원 받았을 때 모두 수익이다 라고 인식을 한다면은 이 중에서 3개월치는 아직 지나지 않은 거니까 3개월치에 대해서는 돌려줘야 될 돈, 선수 수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년도에는 이 기간이 다 지났을 때 이 선수 수익은 수익으로 되겠죠. 반대로 이 1200원에 대해서 모두 선수 수익이다 라고 인식을 한 경우에는 이게 다 부채인가? 라고 12월 31일에 생각해 봤을 때 그 중에 9개월은 벌써 이 사람이 창고를 써버렸으니까 900원에 대해서는 수익이 발생한 거고 나머지 300원만이 내년도 수익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900원에 대해서 단기 수익을 인식해 줘야 돼요. 그러면 부채는 여하간 선수 수익은 300원이 12월 31일 날 있는 거고 내년도에는 이 300원이 다 수익으로 대체가 되겠죠. 이 1200원에 대해서 모두 수익으로 인식한 경우를 살펴보면 임대 수익이지만 12월 31일 날 이 중에 3개월치는 아직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려줘야 될 돈, 부채를 인식해야 돼요. 그게 선수 수익, 미리 받은 수익금 300원, 그리고 그 짝꿍인 임대 수익을 동일한 금액, 임대 수익과 동일한 금액만큼 그냥 써줘 봐요. 그리고 나면 결국 요 두 개의 분계를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인 총계 잔액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는데 임대 수익이라는 거는 피계정에서 1200원의 임대 수익이 있었는데 300원이 대변에 기록이 돼서 1200원 빼기 300원 결국에 대변에 900원의 임대 수익이 총액이 기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선수 수익은 300원이 남게 돼요. X2년도에 결국 이 300원은 기간이 경과하면서 임대 수익이 되는 거죠. 이 1200원을 모두 부채, 선수 수익이라고 인식한 경우에는 12월 31일 날 이 중에 900원, 9개월치는 벌써 기간이 경과해서 안 돌려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임대 수익이 생겨야 되고 그만큼 짝꿍 계정인 선수 수익 900원 동일하게 써주고 나면 그 다음에 1200원의 선수 수익에서 900원의 선수 수익이 빠져서 300원의 선수 수익이 남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차년도에 그 선수 수익은 임대 수익으로 다 완료가 되는 거죠. 네, 오늘 중요한 부분을 배웠는데요. 우리 대면에서 만나서 더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반복하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 몇 번이고 이해가 잘 안 된다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